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설은요, 서사 갈래에 속합니다. 그러면 서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사란 작가가 서술자라는 것을 내세워. 서술자는 어떤 사람이죠? 네,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 소설자를 내세워 특정 시공간에서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학의 갈래를 말합니다. 네, 사건과 갈등을. 중요한 포인트는 허구적이야. 자,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간혹 착각해서 소설인데, 여기서 글쓴이의 경험이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경험이 아니에요. 서사갈의 구성 요소로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 외우세요. 소설의 구성 3요소 하면 어떻게 한다?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있고요.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들이 서사갈래에 속합니다. 설화는 뭐죠? 네, 옛날 이야기. 여기 안에는 전설, 민담, 신화가 들어가요. 신화는 어떤 건지 알죠, 얘들아? 이렇게 고조선 건국 신화라던가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도 신화입니다. 자, 그럼 민담은 뭐냐? 민담은요, 교훈적인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우리가 민담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설은 뭐냐? 전설은 어떤 그 뭐 사찰이나 어떤 바위가 나오기까지의 이유가 되는 이야기야. 연유를 묻는, 그래서 증거물이 있겠죠. 자, 그래서 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고전소설 대표적인 건 뭐 있어요? 홍길동전 같은 거 있지요. 그 다음에 신소설, 현대소설이 있어요. 신소설에 나오게 되는 건 갑오개혁 이후 1890년 후반에서 1910년 사이를 우리가 신소설, 이제 그때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사라고 하는 거죠. 서사의 갈래.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소설에서는 말하는 이가 있단 말이야. 그죠?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 없으면 소설이 없겠죠. 자, 인물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지요. 주체, 인물, 끌고 가는, 그래. 그런 인물이고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소설의 묘사에서 말 없이 가만히 있다, 뚱하다라고 한다면 인물은 뭔가 지금 상황이 기분이 나빠서 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행동이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보겠습니다. 제시 방법은 크게 직접 말하기와 간접 제시가 있어요. 직접 말하는 건 인물이 이런 성격이야 라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야. 직접적으로. 간접은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은 인물의 성격, 특징이나 심리 등을 직접 얘기해준대요. 간접 제시는 성격을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행동을 통해. 다시 볼게요. 직접 말하기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뭐예요? 독자의 상상력을 없앨 수 있어요. 다 말해주거든.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장점이 있죠. 인물의 심리를 또 성격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서술의 속도,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간접 보여주기 식은요, 최대한 직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묘사해 장면을 통해 전달하는 게 있고요. 하지만 작가의 그 소설에 대한 평가나 어떤 작가가 생각하는 판단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인물에 대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러면 사건과 갈등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소설에서는 반드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없으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미가 없죠. 자, 사건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단계 구성이 있어요. 그럼 발달 부분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물 소개를 하는 거. 인물 소개. 배경 소개를 합니다. 배경. 그러면 전개는 뭐죠? 네,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위기는 사건 겪게 되고 절정은 최고조에 다르고 결말은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죠?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위기와 절정은 이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그쵸?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설은 이렇게 발달의 단계가 있어. 이렇게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한 단락을 주어지게 하고 여기에서 발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결말을 말하는 건지 라고 묻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효녀 심청이 나오는데 심청이가 처음부터 바로 죽지는 않잖니, 그죠? 그 효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고 이 아버지는 어떻고 그러다가 이제 임당수에 가서 이제 몸을 바치는 일까지 어떻습니까? 그 단계별로 구성이 된다고. 자, 그다음에 소설에서는 갈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갈등도 좀 종류를 알아보면요. 갈등이요. 인물과 인물의 갈등도 있지만요. 대체로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자, 어떤 갈등이 있냐면 내적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이 있어요. 자,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자, 마음속 인물의 어떤 거죠? 네, 마음 속의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 크게 바깥 상황에 의해 이루어지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인물 대 인물, 그리고 인물 대 사회, 그 다음에 인물 대 어떤 주어진 환경, 이렇게 갈등이 나눠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재밌고요. 그게 해결이 되니까 이게 위기 절정 결말로 가는 거거든요. 항상 갈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또 중요한 점, 배경이 정말 중요해요. 배경은 인물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소설을 읽든 여러분이 이제 고전소설 문제가 있든 간에요. 항상 배경의 묘사나 장소의 묘사가 있다면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래서 시간적인 눈보라가, 그러니까 계절적인 배경도 있어요.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어때요, 얘들아? 막 포근한 느낌은 아니잖아. 뭔가 암울하고 안 좋을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화창한 봄은 어떠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배경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분석할 때도요. 자, 그럼 배경의 기능은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를 형상화시키고 주제도 잘 드러낸대요. 그리고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서술자와 시점 다시 한번만 해볼게요. 서술자는 작품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대리인이에요. 자, 그래서 시점 방식을 본다면 이제 모의고사 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문학작품을 볼 때도 서술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작품에서 작가 만들어낸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허구적인 거야 꾸며낸 인물이잖아. 성격이나 행동, 사건 등을 우리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존재를 가진다. 시점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인칭과 3인칭이 있어요. 1인칭은요, 글 속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3인칭은요, 글 밖에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글 속에 등장한다라는 건 주인공과 주인공 옆에 있는 주인공을 얘기해주는 그 관찰자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자, 각각 시점에 장점이 있어. 주인공이 직접 자기에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인 내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서 나가는 방식이어서 우리가 그거를 읽을 때요, 우리 주인공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독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관찰자 시점은 어떨까? 자, 관찰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우리가 심리를 추측해야 되므로 서술의 신뢰도는 떨어져요. 신뢰도, 이 마음을 이제 읽은 것이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주인공의 마음인가 하는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왜? 좀 더 우리가 그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요, 유추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심리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또 재미도 있는 거야. 자, 3인칭도 마찬가지야. 글 밖에 얘기해 주는데요. 3인칭이 글 밖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서술자가 외부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객관적인 태도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요, 직접 상황을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치 우리에게 다큐 하나 얘기해 주듯이 그대로 묘사만 한다는 얘기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요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뭐라도 같죠? 신과도 같아요. 서술자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건 신처럼 힘이 강하다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물의 사건과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두 개입해서 인물의 심리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의 어떤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봤어요. 얘들아, 소설은 뭐라고요? 네, 서사 문학이다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온다라고 했고, 자, 소설에서 인물을 그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사건과 갈등, 발달, 전개, 위기, 절절, 결말 이렇게 되고요. 갈등 유형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배경도 되게 중요하고 서술자와 시점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이거 한번 쭉 선생님이랑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스스로 보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